종합 스포츠 분석 토킹입니다. 10년 이상 실전 경험으로 다져진 스포츠 토토 분석, 배팅 노하우, 데이터 기반 핵심 분석, 최강 배팅 전략까지 아낌없이 공유합니다. 수년간 운영된 분석방 링크는 고정 댓글에서 확인하세요. 그럼 바로 경기 분석 시작합니다.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인도네시아 4, 5, 1 전형을 바탕으로 중원 밀집과 빠른 전환을 동시에 노린다. 사난타는 전방에서 순간적인 위치 선정과 침투 움직임으로 상대 수비 뒷공간을 집요하게 파고든다. 비크리는 좌측에서 넓은 활동 반경을 바탕으로 오버래핑과 크로스를 공급하며 전환 속도를 끌어올린다. 레인더스는 전형적인 박스투박스 움직임으로 최후방과 최전방을 잇는 핵심 연결고리 역할을 수행한다. 그의 패스와 전진 움직임은 사난타의 결정적 마무리와 직결될 수 있어 인도네시아 공격 패턴의 핵심이다. 레바논 3-4-3 전형을 기반으로 3백 수비 라인과 중원 숫자 싸움에서 균형을 유지한다. 알마스리는 중원에서 압박과 커버 범위를 넓히며 전방으로의 볼 전개를 시도한다. 카두르는 전방에서 피지컬을 활용해 볼을 지켜내지만 속도전에서는 취약함을 보인다. 하이다르는 측면에서 활발한 움직임으로 크로스를 올리지만 마무리의 정확성이 떨어지는 장면이 잦다. 레바논은 페널티 박스 근처에서는 밀집 수비를 선호하지만 라인 간격이 벌어질 경우 대응력이 급격히 흔들린다. 토킹 코멘트. 이 경기는 레인더스의 박스투박스 전개가 사난타의 마무리와 어떻게 연결되느냐가 승부의 열쇠다. 인도네시아는 중원과 최전방 사이 간격을 빠르게 메우며 레바논 3백을 흔들 수 있다. 사난타의 침투와 레인더스의 패스가 맞물리면 결정적인 찬스가 반복적으로 창출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 레바논은 밀집 수비로 버티려 하지만 간격 관리가 흔들릴 경우 인도네시아의 빠른 전개를 막아내기 어렵다. 특히 하프스페이스 공략에서 비크리의 오버래핑까지 가세하면 레바논 수비는 점점 더 흔들릴 것이다. 결국 인도네시아가 박스투박스 전개를 앞세워 경기의 주도권을 확실히 줄 가능성이 크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인도네시아 승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UAE. UAE는 4-4-2 전형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라인을 유지하면서도 측면 돌파를 핵심 무기로 삼는다. 수아일은 터치라인을 따라 클래식한 윙어 스타일로 침투에 들어가며 빠른 발과 공간 활용으로 상대 수비를 끌어낸다. 이러한 움직임은 단순 돌파에 그치지 않고 페널티 박스 근처에서 컵백 형태로 연결돼 결정적인 기회를 창출한다. 카이우 카네두는 이러한 상황에서 정확한 포지셔닝과 날카로운 마무리를 통해 골로 연결할 수 있는 확실한 자원이다. 알 가사니는 전방 압박과 연계 플레이로 균형을 맞추며 이성과의 호흡으로 공격의 다양성을 더한다. 그래서 UAE는 측면, 중앙 연계 루트를 활용해 다채로운 공격 패턴을 가동하며 경기 내내 위협적인 장면을 연출할 수 있다. 바레인. 바레인은 4-4-2 전형을 통해 수비 안정감을 가져가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흔들리는 약점이 반복된다. 마르우는 전방에서 체력과 피지컬을 활용해 버티지만 고립되는 경우가 많아 팀 공격으로 이어지기 어렵다. 압둘자바르는 중원에서 볼 연결과 활동량을 보이지만 빠른 템포 전환에는 한계가 드러난다. 알 아스와드는 수비와 미드필드 사이 공간을 커버하려 하지만 과부하가 걸리면 위치가 무너져 위험한 장면이 생긴다. 특히 측면 커버가 늦어지는 순간 UAE의 윙어 침투에 쉽게 흔들리며 컷백 루트에서 실점을 허용할 가능성이 높다. 토킹 코멘트. 이 경기는 UAE의 측면 돌파와 컷백 패턴이 핵심이 된다. 수아일이 터치라인을 따라 돌파에 들어가면 카이우 카네두가 박스 안에서 결정적인 득점 찬스를 잡을 수 있다. 알 가사니의 전방 압박과 연계까지 더해지면 UAE는 경기 전반부터 주도권을 줄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바레인은 중앙 밀집으로 버티려 하지만 측면 커버와 빠른 전환에서 약점을 드러낸다. 그래서 시간이 흐를수록 UAE의 공격 패턴이 반복되며 바레인의 수비 집중력이 무너질 가능성이 크다. 결국 이 매치는 UAE가 홈에서 주도권을 잡고 승리를 챙길 시나리오가 가장 현실적이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UAE 승강추. 언더오버 언더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체코. 포메이션은 3-4-3이며 쉬크는 박스 안에서 위치 선점과 강력한 마무리로 팀 공격의 최종 해결사 역할을 맡는다. 세르니는 측면에서 속도와 드리블로 하프 스페이스를 파고들며 크로스와 컷백으로 공격 루트를 다변화한다. 수책은 전형적인 맷잘라 무브먼트로 중앙에서 측면으로 대각선 침투를 시도하며 박스 근처에서 결정적인 패스를 공급한다. 체코는 이 수책의 침투와 쉬크의 마무리 패턴이 전술적으로 완전히 정립되어 있어 박스 근처에서 위협적인 장면을 반복적으로 만들 수 있다. 특히 세컨드볼 반응 속도와 세트피스 상황에서도 체코는 확실히 한 수 위 전력을 자랑한다. 사우디아라비아. 포메이션은 4-3-3이며 알브라이카는 전방에서 버팀목 역할과 제공권 장악을 노리지만 압박에 시달릴 경우 고립되기 쉽다. 알셰우리는 빠른 침투와 박스 안 위치 선정으로 찬스를 노리지만 중원 지원이 늦어 연계가 제한된다. 알 하산은 중원에서 압박과 연결을 동시에 시도하지만 체코의 강한 압박과 템포에 밀려 전개가 매끄럽지 못하다. 사우디는 전방에서 스피드로 변화를 주려 하지만 빌드업의 완성도가 낮아 강한 압박을 받으면 공을 쉽게 잃는다. 특히 측면 수비의 커버가 불안해 수책의 대각선 침투에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 토킹 코멘트.
체코는 수책의 메잘라, 무브먼트와 쉬크의 문전 결정력이 결합되며 공격 패턴에서 확실한 위력을 발휘한다. 세르니의 측면 돌파와 컷백까지 더해지면 사우디 수비는 하프 스페이스 커버에서 연속적으로 흔들릴 수 있다. 사우디는 전개 속도가 늦고 수비 간격 유지가 불안정해 상대 압박에 무너질 위험이 크다. 결국 공격 템포와 문전 완성도의 차이에서 체코가 확실히 앞서며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체코 승강추. 언더오버 언더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코소보. 코소보는 3-4-3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전방 압박과 빠른 전환 플레이를 동시에 추구한다. 라마는 전방에서 공간을 침투하는 움직임이 날카로우며 순간적인 스프린트로 상대 수비 라인을 흔드는 데 능하다. 자샤리는 윙포워드로서 속도와 기술을 겸비해 하프 스페이스를 공략하며 측면 뒷공간을 찌르는 움직임에서 강점을 보여준다. 렉스 베카이는 중원에서 템포 조율과 전환 패스를 통해 공격 방향을 유연하게 전환하며 세컨드볼 대응에서도 집중력이 높다. 코소보는 결국 빠른 전개와 과감한 측면 침투로 상대 수비 라인의 허점을 파고들며 홈 어드밴티지까지 등에 업고 있다. 스웨덴. 스웨덴은 3-5-2 구조를 활용해 중원 수적 우위를 노리지만 윙백들의 공격 가담 이후 수비 리커버리가 늦어지는 불안이 존재한다. 니그레는 전방에서 체력과 활동량을 바탕으로 상대 수비를 끌어내지만 결정력은 기복이 있다. 칼스트롬은 중앙에서 빌드업을 시도하지만 템포 조절이 다소 느려 상대 압박에 고전한다. 존슨 살레트로스는 페널티 박스 근처에서 세밀한 패스를 공급하려 하지만 전방 자원들의 움직임이 제한적이라 효율이 떨어진다. 특히 측면 공간이 무너질 때마다 수비 라인 전체가 불안정해지며 후반으로 갈수록 집중력이 크게 떨어진다. 토킹 코멘트. 이 경기는 스웨덴의 윙백 뒷공간 붕괴가 가장 큰 변수가 된다. 코소보는 자샤리를 중심으로 측면 침투와 속공 전개를 통해 실질적인 득점 찬스를 창출할 수 있다. 라만의 직선적인 움직임과 렉스베카이의 패스 조율이 맞물리면 전방 압박과 뒷공간 침투가 동시에 가동된다. 반면 스웨덴은 중원에서 수적 우위를 가져가도 전개 속도가 더뎌 흐름을 잃기 쉽다. 그리고 후반으로 갈수록 윙백들의 체력 부담이 커지며 뒷공간 노출은 더 심각해질 수 있다. 결국 코소보가 홈 이점을 바탕으로 측면 공략에서 확실한 우위를 점하며 승리로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코소보 승강추. 언더오버 언더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스위스. 포메이션은 4-1-4-1이며 엠볼로는 빠른 발과 피지컬을 동시에 활용해 상대 수비를 정면으로 흔든다. 은도에는 좌우를 오가며 직선적인 침투와 연계 플레이를 더하고 박스 근처에서 엠볼로와의 콤팩트한 조합으로 결정적인 찬스를 만들어낸다. 샤카는 중원에서 템포를 조율하며 빌드업의 중심을 잡아주고 후방 압박이 들어와도 전환 패스를 통해 흐름을 이어간다. 스위스는 하프 스페이스 침투와 박스 근처의 파괴력을 무기로 슬로베니아 수비 블록을 반복적으로 흔들 수 있다. 특히 세트피스 상황에서도 샤카의 킥과 은도의 움직임이 결합하면 변칙적인 공격 루트가 생기며 경기 후반부의 득점력이 더욱 살아난다. 결국 스위스는 조직적 압박과 피지컬 우위를 동시에 앞세워 상대를 끌어내며 후반부일수록 흐름을 주도할 가능성이 크다. 슬로베니아. 포메이션은 4-2-3-1이며 크라모는 전방에서 연계보다는 제공권 경합에 치중해 단조로운 움직임을 반복한다. 베르비치는 측면에서 스피드와 돌파를 노리지만 강한 압박을 받으면 크로스 정확도가 떨어지는 흐름이 자주 나온다. 로브리치는 중원에서 볼 운반을 맡지만 템포 조절 능력이 한정적이며 압박에 몰릴 경우 전개가 끊기는 약점이 있다. 슬로베니아는 수비 블록을 내리며 버티려 하겠지만 하프 스페이스에서의 압박 대응이 불안정해 박스 근처에서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전환 속도도 느려 공격이 단조롭게 반복되며 이는 상대 압박 라인을 뚫지 못한 채 롱볼에 의존하는 장면으로 이어진다. 결국 체력 소모가 누적되는 후반부로 갈수록 공격 루트는 고착화되고 실점 위험은 점차 높아질 수밖에 없다. 토킹 코멘트. 스위스는 엠볼로와 은도의 콤팩트한 연계 패턴을 통해 하프 스페이스를 공략하며 공격 템포가 빨라질수록 상대 수비를 몰아붙일 수 있다. 샤카가 중심에서 템포를 조율하기 때문에 슬로베니아의 느린 중원 전환은 전혀 위협이 되지 못할 수 있다. 게다가 스위스는 후반부일수록 세트피스와 세컨드볼 집중력이 높아져 경기 막판에 결정적인 득점 루트를 만들 가능성이 크다. 반면 슬로베니아는 베르비치의 단조로운 돌파 외에 전방 루트가 한정적이며 박스 앞 압박이 강해질수록 단순한 롱볼 전개에 의존할 가능성이 크다. 슬로베니아가 체력적으로 밀리면 수비 라인의 간격이 벌어지고 이 공간을 스위스가 침투로 파고드는 순간 승부는 기울어질 수 있다. 결국 승부는 중원 장악과 하프 스페이스 침투에서 갈리며 스위스가 경기 주도권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스위스 승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벨라루스. 4-3-3 형태로 나서며 안정적인 수비 블록을 우선한다. 슈만스키는 중원에서 왕성한 활동량으로 압박을 지원하지만 공격 전개에서 결정적 패스를 넣는 능력은 제한적이다. 그로미코는 측면에서 직선적인 움직임으로 속도를 더하지만 좁은 공간에서는 돌파가 자주 막힌다. 보체로프는 후방에서 빌드업 균형을 유지하는 역할이 크지만 전방으로의 과감한 전진 패스는 적다. 결국 벨라루스는 철저히 수비를 두텁게 세우고
역습 상황에서만 단순한 루트를 활용하는 흐름을 보여줄 것이다. 스코틀랜드 4-4-2 전술로 라인을 내리고 두 줄 수비를 통해 공간을 최소화한다. 아담스는 전방에서 제공권과 버티기를 시도하며 역습의 연결고리 역할을 맡지만 단독 해결 능력은 제한적이다. 맥기는 중원에서 활동량과 투지를 바탕으로 수비 압박을 지원하고 공격 전개에서는 단순한 연결에 집중한다. 길모어는 안정적인 패싱으로 중원을 조율하지만 템포를 크게 바꾸는 과감한 전환은 적다. 스코틀랜드 역시 실리 위주의 접근을 택하며 장기전 속에서 쉽게 무너질 가능성은 낮다. 토킹 코멘트. 이 경기는 양팀 모두 선수비 후역습을 지향하면서 전술적 안정감이 최우선이 되는 흐름이다. 벨라루스는 홈에 2점을 등에 업더라도 공격적으로 크게 나서지 않고 안정적인 수비 블록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다. 스코틀랜드 또한 두 줄 수비와 역습 루트를 활용하지만 전개 속도 자체가 제한적이다. 결국 전반전부터 답답한 흐름이 이어질 수 있으며 두 팀 모두 무리하지 않는 운영을 선호한다. 특히 세트피스나 순간적인 실수가 아닌 이상 균형이 쉽게 깨지지 않는 구도가 반복될 전망이다. 루즈한 템포와 보수적인 경기 운영은 곧 무승부의 그림을 더욱 짙게 만든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무승부 추천. 언더오버 언더 강추.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지브롤터. 지브롤터는 4-3-3을 가동하며 수비 블록을 견고하게 세우는 데 집중한다. 드바르는 중원에서 대인 압박과 볼 차단으로 흐름을 끊지만 전방 전개에선 패스 정확도가 떨어져 템포가 느려진다. 델리오는 측면에서 왕성하게 움직이며 수비 부담을 줄여주지만 크로스 품질이 들쑥날쑥해 공격 완성도는 낮다. 스캔너는 최전방에서 버팀목 역할을 하지만 순간적인 침투나 마무리 능력이 부족해 결정적인 한 방은 기대하기 어렵다. 그래서 지브롤터는 실점을 최소화할 수 있어도 득점 생산에서는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다. 페로제도. 페로제도는 3-4-3으로 넓은 측면 점유를 노리지만 전환 속도가 매끄럽지 않아 공격 루트가 단조롭다. 클레트스카르드는 제공권에서 힘을 발휘하지만 슈팅 선택과 마무리에서 집중력이 떨어지는 장면이 잦다. 프레데릭스 베르크는 이선에서 볼 전개와 연결고리를 담당하지만 순간 템포 전환이 느려 수비 블록을 허무는 데 한계가 있다. 핸드릭스는 왕성한 활동량으로 측면에서 활로를 모색하지만 크로스의 정확도가 낮아 위협성은 반감된다. 그래서 페로제도 역시 초반 기세는 가져올 수 있어도 후반부로 갈수록 체력 저하와 세밀한 부족이 겹쳐 공격이 답답해진다. 토킹 코멘트. 이 경기는 전반부터 두 팀 모두 신중하게 라인을 유지하며 공격보다 수비 안정성을 우선시할 가능성이 높다. 지브롤터는 강한 압박과 블록 수비로 실점을 최소화할 수 있지만 공격 루트의 다양성이 부족해 득점 기대치는 낮다. 페로제도는 측면 점유를 활용하지만 전개 속도가 늦어 상대 수비를 흔들기 어렵고 후반부엔 체력 부담이 누적된다. 그래서 90분 동안 박스 근처에서 위협적인 장면은 제한적일 것이고 흐름은 루즈하게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결국 이 경기는 화끈한 득점전이 아니라 답답한 공방 끝에 균형이 깨지지 않는 무승부 그림으로 귀결될 공산이 크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무승부 강추. 언더오버 언더 강추.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그리스. 이오아니디스는 전형적인 타깃맨으로 머리싸움과 포스트 플레이에서 중심을 잡지만 발밑에서 해결 능력이 떨어져 패턴이 단조롭게 반복된다. 펠카스는 이선에서 전환 패스와 연계를 시도하지만 좁은 공간을 뚫어내는 속도감은 부족하다. 바카세타스는 세트피스에서 위협적인 킥력을 보여주지만 오픈 플레이에서는 상대 압박에 쉽게 막히며 창의적인 전개가 제한된다. 또한 교체 자원들의 영향력도 미미해 경기 후반에 변화를 주기 어렵고 상대 입장에서 수비 준비가 오히려 단순해진다. 그리스는 결국 전방을 향한 긴 패스와 세트피스 의존에 머무르며 경기 전체 흐름이 쉽게 읽히는 약점을 안고 있다. 덴마크. 돌베르는 인버티드 돌파를 시도하며 중앙 진입으로 변화를 노리지만 반복되면 수비수들에게 읽히며 파괴력이 줄어든다. 비어레스는 제공권에서 가치를 보여주지만 연계 플레이와 마무리의 일관성이 떨어진다. 에릭센은 여전히 패스 전개와 세트피스에서 영향력이 있지만 활동 반경이 줄어들며 중원에서의 압박 저항이 약하다. 또한 벤치 자원들은 기동력이나 창의성에서 큰 반전을 줄 만한 무기가 부족하다. 덴마크는 공격 루트가 돌베르, 비어레스 축에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어 수비 입장에서 대비하기가 어렵지 않다. 토킹 코멘트. 이번 맞대결은 단조로운 공격 루트와 플랜 B 부재라는 공통된 한계가 동시에 드러나는 경기다. 그리스는 이오아니디스를 향한 제공권 공략 외에 공격 루트가 거의 없어 전술의 다양성이 부족하다. 덴마크는 돌베르와 비어레스에 과도하게 의존하면서 공격 패턴이 쉽게 예측 가능해진다. 교체 자원들마저 경기 양상을 바꿀 힘이 부족해 전반과 후반 모두 같은 흐름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두 팀 모두 체력 저하 국면에서 변화를 만들 수 없다는 점은 경기 전체를 더욱 루즈하게 만들 것이다. 결국 승부의 디테일은 나오지 않고 90분 내내 승부가 갈리지 않는 무승부 가능성이 가장 크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무승부 강추. 언더오버 언더 강추.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이스라엘. 3-4-3 구조로 나서며 속도감 있는 전개를 시도한다. 아바다는 측면에서 직선 돌파와 컷인으로 순간적인 찬스를 만들지만 마무리에서 일관성이 떨어진다.
간델만은 중원에서 왕성한 활동량으로 전환 템포를 높일 수 있으나 압박 강도가 높아지면 패스 정확도가 흔들린다. 페레츠는 빌드업의 중심으로 후방에서 균형을 잡지만 강한 압박에 몰리면 롱볼로 단순화되는 장면이 많다. 이스라엘은 홈의 열기를 앞세워 역습을 노리겠지만 제공권과 세트피스 수비에서 구조적 약점을 드러낼 수 있다. 이탈리아 3-5-1-1 전술을 통해 중원에서 주도권을 잡는다. 레테기는 박스 안에서 제공권과 타이밍 슈팅을 통해 꾸준히 득점 기대치를 만드는 전형적인 피니셔다. 라스파도리는 이선에서 침투와 연계 플레이를 통해 전술적 유연성을 더하며 순간적인 공간 침투로 수비 라인을 흔든다. 토날리는 중원의 지휘자로 전환 패스와 세트피스 설계를 통해 공격 흐름을 매끄럽게 이어간다. 이탈리아는 경험과 내공에서 확실히 앞서며 세트피스 상황에서는 다양한 패턴으로 언제든 득점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 토킹 코멘트. 이 경기는 단순히 점유율 싸움이 아니라 제공권과 세트피스 활용 능력이 결정적인 요인이 된다. 이스라엘은 아바다와 간델만의 활동량으로 역습 기회를 만들 수 있지만 마무리 효율에서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다. 홈팬들의 열기에도 불구하고 수비 라인에서의 조직적 흔들림은 불안 요소다. 반면 이탈리아는 토날리의 전개, 라스파도리의 침투, 레테기의 마무리까지 이어지는 구조가 뚜렷하다. 코너킥과 프리킥 상황에서 날카로운 세트피스 루트를 보유하고 있어 경기의 균형을 언제든 무너뜨릴 수 있다. 결국 시간이 흐를수록 전력 차이는 점점 더 뚜렷해지고 원정에서도 이탈리아가 주도권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 토킹 추천 베팅. 승무패 이스라엘 패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크로아티아. 포메이션은 4-2-3-1이며 최전방 부디미르는 제공권과 포스트 플레이에서 팀의 중심축이 된다. 페리시치는 좌측에서 폭발적인 침투와 컷백 크로스로 상대 수비 라인을 흔드는 데 특화되어 있다. 크라마리치는 세컨드 라인에서 유연한 슈팅 각도를 창출하며 박스 근처에서 득점 본능을 여과 없이 발휘한다. 또한 크로아티아는 중원에서 템포 조절을 통해 좌우 전환을 매끄럽게 수행하며 전방 압박에서도 강한 집중력을 보인다. 경험이 풍부한 노장 자원들이 팀 밸런스를 잡아주며 젊은 자원들의 에너지와 조화를 이루는 점도 큰 장점이다. 몬테네그로. 포메이션은 4-2-3-1이며 오스마이치는 중원에서 볼을 운반하고 압박 저항 능력으로 중심을 지탱한다. 라둘로비치는 스피드와 드리블 돌파가 있지만 마무리에서 기복이 잦아 위협의 지속성이 부족하다. 아지치는 전방에서 순간적인 침투와 세컨드볼 반응으로 존재감을 드러내지만 팀 전술 안에서는 고립되는 장면이 많다. 무엇보다 측면 풀백이 무리하게 공격 가담 후 뒷공간 리커버리가 늦어 센터백과 간격이 벌어지는 구조적 문제가 반복된다. 수비 전환 속도가 늦고 압박 강도가 일정하지 않아 강팀 상대로는 후반으로 갈수록 흔들리는 패턴이 두드러진다. 토킹 코멘트. 크로아티아는 페리시치의 직선 침투와 크라마리치의 유연한 마무리 능력으로 박스 근처에서 위협적인 패턴을 완성하고 있다. 부디미르가 제공권에서 버팀목을 세우며 이선 자원들과의 연계가 유기적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 중원에서의 안정적인 빌드업과 좌우 전환 능력은 크로아티아의 전술적 무게감을 높여주는 핵심 요소다. 반면 몬테네그로는 풀백의 오버래핑 이후 수비 전환이 느려 크로아티아의 좌측 침투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수밖에 없다. 특히 강팀 상대로 후반 체력 저하가 겹칠 경우 크로아티아의 압박 속도와 마무리에서 더 큰 열세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토킹 추천 베팅. 승무패 크로아티아 승 강추. 언더오버 오버 강추.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엘살바도르. 포메이션은 4-1-4-1이며 엘리케즈는 측면 터치라인을 파고드는 돌파로 박스 근처 하프 스페이스 침투를 이끌어낸다. 마우리시우는 중원에서 압박과 커버 플레이를 병행하지만 전환 속도에서 날카로움이 떨어진다. 오르티즈는 후방 빌드업에서 안정적인 패스를 공급하지만 롱패스의 정확도가 들쭉날쭉하며 전방 연결의 완결성이 부족하다. 엘살바도르는 엘리케즈의 단독 돌파 외에 공격 루트가 단순하고 세컨드볼 활용도도 낮아 전체적으로 파괴력이 제한적이다. 후반 교체 카드 역시 공격에서 극적인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구성이라 경기 양상 자체가 단조롭게 이어질 수 있다. 수리남. 포메이션은 5-3-2이며 커크는 박스 근처에서 순간적인 위치 선점으로 득점을 노리지만 지원 자원의 움직임이 부족하다. 주비타나는 빠른 템포의 원투 패스로 박스 침투를 시도하지만 좁은 공간에서 압박을 받으면 마무리 효율이 떨어진다. 케네스는 미드필드 라인에서 수비와 연결을 동시에 맡고 있으나 전개 템포가 늦어 공격의 날카로움이 반감된다. 수리남은 커크와 주비타나의 원투 패턴 외에는 뚜렷한 공격 플랜이 부족하고 세컨드 옵션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특히 후반부로 갈수록 교체 카드의 질적 차이가 두드러지며 경기 전체의 공격 완성도는 단조로워진다. 토킹 코멘트. 엘살바도르는 엘리케즈의 돌파로 박스 안쪽을 위협할 수 있지만 그 외 공격 루트는 단조롭다. 수리남은 커크와 주비타나의 원투 패턴에 지나치게 의존해 압박이 가해지면 공격이 쉽게 끊길 수 있다. 양팀 모두 교체 카드에서 전술적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고 득점력 자체가 제한적이다. 결국 루즈한 흐름이 90분 내내 이어지며 균형은 쉽게 깨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더구나 양팀 모두 세트피스와 세컨드볼 상황에서 위협을 이어갈 자원이 부족하다. 체력 저하가 가속화되는 후반부에는 공격 전개가 더욱 굼떠지며 무득점 양상으로 흐를 가능성이 크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무승부 강추. 언더오버 언더 강추.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파나마. 로드리게스는 최전방에서 제공권 경합과 포스트 플레이로 이선 합류 시간을 벌어주며 전술적인 연결고리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다. 디아즈는 측면에서 폭발적인 돌파와 컷인 슈팅으로 상대 뒷공간을 흔드는 핵심 무기다. 고도이는 중원에서 전환 패스와 압박 회피 능력을 통해 공격 리듬을 조율하며 수비, 공격 간격을 효과적으로 연결한다. 파나마는 조직적인 압박과 빠른 전환 속도, 그리고 박스 근처에서의 결정력을 무기로 상대 약점을 정조준할 수 있는 팀이다. 무엇보다 하프스페이스 침투가 뛰어난 자원들을 통해 상대 수비 허점을 집중적으로 공략할 수 있다. 과테말라. 루비는 전방에서 몸싸움과 제공권의 강점을 보이지만 지원이 늦을 경우 고립되는 장면이 잦다. 무뇨스는 측면에서 왕성한 활동량을 보여주지만 크로스 품질이 들쭉날쭉해 공격 완성도가 떨어진다. 로블레스는 중원에서 전진 패스로 변화를 주려 하지만 수비 부담이 커지면 공격 관여도가 줄어드는 약점이 있다. 최근 과테말라의 수비 조직은 불안 그 자체다. 페널티 박스 측면 하프 스페이스가 무인지대처럼 열리며 상대 공격수들이 침투와 슈팅을 자유롭게 가져가고 있다. 수비와 중원의 간격은 쉽게 벌어지고 이 틈을 노린 킬패스와 중거리 슈팅에 반복적으로 노출된다. 토킹 코멘트. 이번 맞대결은 파나마의 빠른 전환과 침투력이 과테말라 수비 붕괴와 정면으로 부딪히는 구도다. 파나마는 로드리게스가 버티며 디아즈와 고도이의 공격적 움직임을 살려 다양한 득점 루트를 만들어낼 수 있다. 반면 과테말라는 하프 스페이스를 내주며 중앙과 측면 모두에서 불안정한 수비를 반복한다. 특히 박스 근처에서 집중력이 급격히 흔들리는 약점은 파나마의 날카로운 전환 공격과 직결된다.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간격이 벌어지는 과테말라의 구조적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며 파나마의 공격수들이 결정적인 찬스를 놓치지 않을 것이다. 결국 파나마는 불안한 수비 라인을 정조준하며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파나마 승 강추. 언더오버 언더 강추.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뉴질랜드. 우드는 최전방에서 제공권과 포스트 플레이를 통해 이선 자원들의 침투 시간을 만들어준다. 저스트는 중앙 수비에서 강한 데인 마크 능력을 보여주지만 라인 간격이 벌어지는 순간 뒷공간을 커버하기에 한계가 있다. 토마스는 중원에서 볼순환과 압박 지원을 맡지만 전방과 후방을 동시에 커버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뉴질랜드는 4-3-3 전형을 바탕으로 공격적으로 전진하지만 최종 수비 라인과 미드필더 3선 사이 공간이 자주 벌어지며 결정적인 약점을 노출한다. 이 틈이 상대에게 슈팅 찬스와 어시스트 루트를 제공하는 치명적인 빌미가 된다. 호주. 보일은 측면에서 빠른 침투와 날카로운 슈팅을 통해 상대 수비 간격을 흔드는 핵심 자원이다. 맥칼페는 중원에서의 왕성한 활동량과 전진 패스를 통해 하프 스페이스 침투를 유도하며 뉴질랜드의 약점을 정확히 겨냥한다. 크루스티치는 세트피스와 전진 배급에서 정확도가 높아 공격 리듬을 안정적으로 이어간다. 호주는 5-4-1 전형을 활용해 수비 안정성을 확보하면서도 보일과 맥칼페를 활용한 침투 패턴으로 경기의 무게 중심을 상대 진영으로 옮긴다. 특히 뉴질랜드의 벌어진 간격을 정조준해 다양한 득점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다. 토킹 코멘트. 이번 맞대결은 뉴질랜드의 불안정한 간격 관리가 핵심 변수다. 우드는 제공권에서 힘을 보여주지만 미드필더와 수비 라인의 간격이 벌어지는 순간 상대에게 찬스를 내줄 수밖에 없다. 호주는 보일과 맥칼페를 앞세워 이 균열을 집요하게 파고들고 크루스티치가 후방에서 정확한 지원을 더한다. 뉴질랜드는 공격적으로 나서더라도 뒷공간 관리가 허술해 수비 집중력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이 간격 문제는 더 심화되며 호주의 침투와 마무리에 실점을 허용할 가능성이 크다. 결국 경기의 주도권은 호주가 틀어쥐고 안정된 구조와 날카로운 침투로 승리를 가져갈 것이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뉴질랜드 패 강추. 언더오버 언더 추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토킹 가족방에서 더 많은 혜택을 만나보세요. 가족방은 고정 댓글의 링크를 통해 문의하세요. 감사합니다.